저는 이제 아이들을 낳고 나서부터 진짜 작은 돈인데 꾸준히 애들 앞에 이제 저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지금 되돌아보면, 아니 그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는데 그 집을 산다고 집을 살려고 진짜 없는 돈을 쪼개서 그 돈을 모으고, 그러는 와중에 애들 앞으로도 애들이 크면 뭐라도 해줘야지 하면서 애들 앞으로도 이제 계속 돈을 모은 거예요. 진짜 몇 푼 안 되는 몇만 원을 이제 계속 모은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몇만 원씩 그렇게 열심히 저축을 해요. 저는 성향이 돈을 쓰면서 좋아하는 성향은 아니라 오히려 재산이 이렇게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보면 되게 좋은 그런 성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항상 어렸을 때부터 저축을 하는 것을 부모님을 보고도 많이 배웠고, 그리고 저축하는 거 외에 어떻게 해서 돈을 불려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아니 관심은 많았지만 방법은 몰랐어요. 뭐 주식, 부동산을 얘기를 해도 주식은 뭘 해야 될지도 몰랐고, 부동산은 시작하기 위해서는 너무 큰 돈이 필요하기도 했고, 그래서 저랑은 너무 다른 세계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고작 할 수 있는 거는 적금 붓는 거밖에 없었는데, 적금도 한국에 있었을 때는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적금을 꾸준히 붓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와서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들한테 이제 차곡차곡 돈을 넣어주면서 제가 37살이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24살에 결혼해서 37살이 됐으니까 거의 한 13년 동안을 계속 그렇게 꾸준히 저축을 하면서 산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래도 진짜 제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꾸준히 저축을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역량은 됐죠. 근데 집을 31살에 샀으니까 37살까지 6년 동안을 계속 그렇게 저축을 하면서 제가 현타가 온 거예요. 그게 뭐 어떤 현타가 왔냐면, 내가 이렇게 꾸준히 애들 앞에 내가 버는 돈에 그래도 적지 않은 퍼센테이지를 할애해서 내가 저축을 해주는데, 얘네들이 18살이 돼서 내가 이 돈을 줘도 뭐 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은 커녕 그냥 이거 가지고 뭘 해라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의 돈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소득이 높지 않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뭐 당연한 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얼마나, 그냥 저는 제가 되게 평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평범하게 내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물론 그 평범의 기준도 어느 부류에 속해 있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저는 돈을 뭐 중산층에 가지 못하는 그런 벌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중산층에 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저와 같이 이렇게 돈을 모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어느 순간 이렇게 현타가 오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해도 이걸로는 물가 상승이 돼서 뭐 부동산이 올라가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도 못할 뿐더러 수학적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돼요. 특히 애들도 많으니까 그런 고민이나 걱정들이 많았는데, 그 37살 때 제가 좀 계획 짜는 걸 되게 좋아해서 뭐 재정적이나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나름대로 되게 계획을 짜서 진행을 하는 편인데, 책상에 앉아서 이거를 고민을 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부모님이 엄청 성실하게 사셨기 때문에 제가 가진 가장 최고의 무기는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것, 내 몸을 돌보지 않고 내 몸이 망가져도 열심히 그냥 살아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37년을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냥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37년을 진짜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내가 성실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냥 내 지난 37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살아온 방식이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거를 그냥 증명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저축하는 건 답이 아니다 라는 그 깨달음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늦은 시간에 깨닫게 됐죠. 근데 제가 유일하게 아는 한 가지는, 변화는 당장 시작되는 거라는 걸 좀 알거든요. 뭐 제가 뭐 대단한
깨달음을 늘 얻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긴 하지만, 뭐 성경책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라 했더니 그 변화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게 순식간으로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뭐 환자들을 고칠 때도 뭐 일어나서 가라 하면 아픈 사람이 그냥 순식간에 일어나서 가버리고, 또 뭐 하나님이 뭐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나타나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변화들이 순식간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변화는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으면 평생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술을 끊을 때도, 담배를 끊을 때도, 뭐 어떤 사람들은 아 그래 뭐 내일 끊을게, 모레 끊을게, 뭐 다음 주에 끊을게 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술을 끊을 때도 지금까지 충분히 마셨다 하고 되게 쉽게 그냥 다음날 끊었고, 담배 역시 되게 비슷하게 그렇게 끊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37년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답이 아니고, 뭔가 잘못됐으면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나서, 그때까지 제가 저금해놨던 모든 돈을 다 빼서 주식시장에 그냥 넣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그 경험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좋은 경험을 하느냐 아니면 나쁜 경험을 하느냐. 근데 다행히 물론 막 겁이 나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되게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 주식시장에서 빼서 뭘 넣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은 격으로 어떤 그 지수 추종하는 그런 ETF에 돈을 넣었는데, 돈을 넣고 한 달 지나니까 배당이 나오는 그런 날이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배당이 뭔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도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배당을 주는지도 모르고, 여기가 그냥 지수인데 지수가 도대체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냥 넣은 거였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제가 은행에 넣고 이자를 받는 것보다 이건 진짜 비교할 수도 없는 정도의 금액에 배당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제 충격을 받았죠. 그때가 두 번째 충격이었어요. 첫 번째는 37년 살면서 내가 살아온 삶이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살아서는 앞으로는 답이 없겠다라고 생각한 게 첫 번째 충격. 그리고 나서 넣은 지 한 달이 안 됐는데 내가 받은 그 배당이라는 게 은행에 1년을 넘게 넣어놔도 받을 수 있는 금액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이 나왔다는 거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약간 좀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좋은 경험을 계기로 아 그래, 내가 지금 변하고 싶어 했고 선택한 게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 확신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식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게 되고, 어쨌거나 앞으로 나는 절대 저축하지 않는다라는 신념, 그때 그런 생각을 되게 강하게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돈은 다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야 현금은 쓰레기야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현금은 뭐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현금이라는 거는 가치를 잊어버리니까, 그래 현금이라는 건 전혀 그냥 종이 쪼가리야, 쓰레기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은 현금을 그냥 저축만 하면 쓰레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목적 없는 현금의 저축은 확실히 쓰레기가 맞고, 목적에 있는 현금의 저축은 좀 강한 가치와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게 계속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 같아요. 경험이랑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하나가 정확하게 야 이게 이거야 라는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 답이 없듯이 뭐 그런 경제 쪽에도 답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그런 경험들을 하나하나 만들면서 나만의 가치관을 세워가는 거죠.